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실 크게 뭐가 이게 확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회원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의사항을 제가 좀 말씀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카페나 유튜브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유튜브나 뉴스를 많이 찾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정보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시간도 좀 아깝고 더 정신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예전이 막 좀 진짜 예전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진짜로 한 5년, 10년 뭐 요때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 하루 그냥 별일이 있든 없든 그냥 하루 이야기를 했고 그날에 뭐 하루에 뭐 어떤 종목을 매수했으면 뭘 매수했고 뭘 매도했고 뭐 이런 종목 혹은 뭐 현재 지수가 어떻고 혹은 시장 분위기가 어떻고 그냥 이런 것들을 사실 매일매일 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어 그쵸,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시황을 예전처럼 조금씩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오늘 여기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예전처럼 조금 이제 해봤거든요. 분산과 어떤 이런 매수세와 매도세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이 매수세와 매도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보고 근데 이 설명이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보는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늘 뭐 종목들이 있었는데 다 위에 많이 떠 있고 정말 신규 매수할 종목들은 많지 않은데 오늘 KH바텍 이 종목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 하던 것을 제가 갑자기 친절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어색한데요. 어,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KH바텍은 어떤 실적이 폴더블, 그러니까 힌지의 매출과 연동되는 이런 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실적은 계속 뭐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진짜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해는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매출도 꽤 많이 증가하고 특히 EPS가 뭐 900%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 메리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한 700% 정도라고 봐요. 근데 700%면 엄청난 숫자이긴 합니다, 사실. 어, 영업이익률도 10%대로 올라서고 내년에는 14%, 그다음에 ROE 같은 경우에도 한 자리에서 두 자리, 그러니까 즉 13, 내년에 24. 이게 만약에 실적이 똑같진 않더라도 이 연저리로만 이렇게 이 방향성만 유지한다면 사실 엄청난 어떤 좀 가능성이 있는 회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힌지의 매출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힌지 매출과 좀 이제 연동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1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이 회사는 그 이번에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올 이 4분기의 실적이 아마 실적으로 보면 가장 저점이 될 수 있지만 힌지의 매출은 21년도 올해 1분기가 아마 힌지 매출의 어떤
가장 저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보통 주가는 먼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금이 벌써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가 1월, 2월, 3월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1분기의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이제부터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매출과 어떤 EPS 영업이익들이 증가하는 입장에서 주가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코로나 구간 때에 비정상적으로 빠졌던 이 구간까지 하락할 일은 없다라고 보고요. 이 언저리에서부터 저점,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마다 여기서 1차 매수하고 10% 떨어진다, 추가로 더 10% 떨어질 때마다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이 가격대에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제, 엊그제가 좀 더 좋은 매수 구간이었는데 좀 지켜보고 있다가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최소한 전고점 이 정도까지는 좀 가능성을 보고 있어 보자. 요게 한 50% 정도의 구간 정도 되니까 상승률이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현재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적이 좋은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가 강할 때 코스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방향성은 항상 같이 하죠. 그래서 마치 주식과 채권처럼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지만 약간의 이렇게 엇박자가 서로 이렇게 날 수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하지만 지나고 나 보면 뭐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외주들, 실적이 좋은 소외주들 역시도 뭐 몇 개월 정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근데 다만 실적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간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실적을 통해 확인된다면 주가는 밀려서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KH바텍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이렇게 최근에 얘네의 어떤 리포트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마 뭐 오늘 하나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KH바텍이 뭐 오늘도 뭐 역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나오면 또 한번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한 게 종목 하나를 매도하고,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이야기를 유튜브에는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별것도 아닌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서 매매할까봐 이게 좀 우려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모트리얼즈는 오늘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드려보면 6월 달에 매수해서 한 7개월 정도 홀딩하면서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올해도 상당한 어떤 성과를 낼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어떤 좀 낮은 가격대에 온다면 또 다시 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홀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더 있거든요. 근데 홀딩을 하려고 하자니 코스피의 위치가 좀 불안한 이런 모습도 있고 해서 이익 실현을 하자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의미로 그 수익도 많이 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익 실현한 거고, 그 다음에 그쵸, 오늘은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이야기한 거는 뭐 종목을 하나 비중 축소한 거, 그리고 좋은 회사가 지금 실적과 주가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지수의 어떤 현재 1월 달의 지수의 방향성은 2월 달까지, 올해의 지수의 방향성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냐면 사실 이게 시황을 이제 조금 이제 말씀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시황은 사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림이 있길래
이게 보면 파도잖아요. 파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시황은 이게 지금 잘 표현 안 됐지만 뭐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물이 빠지거나 들어오거나 뭐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큰 의미에서 이 물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에 보면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서로 이제 부딪힙니다.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여기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 바로 앞에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아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황이 그런 것 같아요. 시황이 그날 그날에 부딪히고 나가고 들어올 때 또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가 상승하면 좋게 해석할 때가 있고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뭐 안 좋게 해석한다거나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시황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날그날의 어떤 이슈들이 모여서 큰 시황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황을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뭐 괜찮다. 왜냐면 중요한 그러니까 사라질 시황, 매일매일의 시황들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근데 중요한 시황은 매주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떤 큰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시황일 수 있으니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매일매일 생겼다 사라지는 이런 시황들은 크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어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실적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저희가 큰 경기 지표, 경제 지표를 거의 중요하게 막 이렇게 주식시장과 연관해서 보지는 않고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적과 금리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바텀업이 좀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탑다운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하고 뭐 다양한 어떤 이슈들은 조금 이제 경기 지표들은 좀 참고용으로만 쓴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런 시황들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뉴스들은 사실 인터넷 네이버 뉴스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는 게 그 뉴스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은 이게 스트레스예요. 오히려 양이 너무 많아지고 하면. 그래서 차라리 시황을 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뭐 월간 차트이고 주간 차트, 일간 차트인데요. 저희가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구간이 11월 달, 여기 12월 달, 이 두 구간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강하지? 라고 생각했던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거품, 버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모르겠지만, 과열권에 진입한 건 맞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열권. 펜이 잘 안 나오네요. 과열권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했던 구간인데, 근데 그랬던 11월 달, 12월 달과 현재 1월 달, 이제 2월이 됐잖아요. 요 11월, 12월 달과 요 1월 달은 느낌이 더 다른 것 같아요. 또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가 올라갔다가 하락했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볼 때 어떻게 많이 보냐면 매수세와 매도세의 어떤 관점에서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만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면 예전에 많이 설명드리긴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일단은 요 이전이라고 한번 봐보면 이렇게 보면 예전에 8월, 9월, 10월 달 이렇게 횡보할 때 횡보하다가 치고 올라가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여기를 한번 이렇게 확대해 보면 요 구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 팔로우 스루 데이
그러니까 어떤 그날이라는 거죠. 그날이라는 표현을 오랜만에 쓴 것 같은데 그날이 여기였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1월 달을 이렇게 보면 11월 달을 보면 상승한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할까요? 한 분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 정도 나왔는데 약간 위험할 뻔했던 것을 돌파해버리는 어떤 돌파하면서 11월 달을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보냐면 거래량이 증가한 전일보다 증가한 날들 있죠. 거래량이 전일보다 증가한 날들을 이렇게 저희는 빨갛게 표시가 되게끔 세팅을 했는데 거래량이 증가한 날을 의미 있게 본다라는 거예요. 시황을 볼 때. 그러니까 이날이었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아주 강하게 1.8%가 상승했던 종가 기준으로 이날을 그날로 봤었고, 그래서 11월 달을 보면 거래량이 증가할 때 상승한 날과 그리고 하락한 날들, 이렇게 하락한 날들 양봉이지만 거의 미미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건 오히려 뭐 분산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과도 거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때도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전일보다 증가한 날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승한 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했던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한 날은 한 다섯 차례 정도.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고 저희는 봐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렇게 보면 12월 달을 보면 이때는 거래량과 함께 상승했던 날이 하나, 둘, 맞죠? 이때는 분산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과도 거래나 셋, 네 번이에요. 네 번이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할 때는 3회. 그러니까 이때도 매수세가 좀 더 강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매수세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한 날이 4회 정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한 날이 3회 정도였고, 근데 이제 12월 달을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한 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있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두 배 정도예요. 이게 뭐냐면 매도세가 거래량이 펜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할 날이 6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한 날은 3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도세가 1월 달은 확실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볼 때 이 최근 한 달 정도 안에 이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도가 이렇게 나온 날들은 최근 한 달 안에 한 5번이나 한 6번 정도가 이렇게 쌓이면 단기적으로 어떤 조정의 어떤 시작 빌미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큰 하락으로 갈 때도 있고 단순한 조정으로 갔다가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분산이 많아진다고 반드시 급락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조정의 어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코스피를 분석했을 때 과거부터 쭉 봤더니 75% 이상이었던 걸로 좀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거는 합치진 않았지만 75% 이상의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꽤 높은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이렇게 분산이 많아질 때 저희는 보통 비중을 줄입니다. 근데 비중 줄이기 이전에는 저희는 당연히 하진 않지만 남의 돈으로 이제 주식하는 것, 빚이든 뭐 빌리든 론이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대출이든
그런 거는 일단은 상한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순수 나의 어떤 주식 어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어떤 시간으로 보통 갖자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어제 요거, 어제 그리고 오늘 분명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거래 대금도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은 어떤, 이렇게 볼게요. 이 상승은 요때 어떤 그 그날과는 아직은 좀 다르다. 이때 그날은 시장이 이제 횡보 하락이 끝나고 시작이 되는 이 초입 구간, 이 구간 요거와 이거는 지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부족하고 아직 그 확신 거래, 확신 매매자들이 거래량을 실으면서 시장에 들어왔다라고는 아직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저희가 볼 때는 조정이 아직 마무리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강세장도 이런 60일 이동평균선을 까지 조정을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급하게 무언가를 막 주워 담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실히 그날이 나와서 반등을 한다면 그때 주도주들은 따라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첫 번째로 살 종목이 SK 하이닉스를 좀 계속 보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사실 나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죠. SK 하이닉스를 이제 과거 한참 전부터 우린 이거 종목 산지 꽤 오래됐잖아요. 종목 산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쭉 사와서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해가지고 일단 물량을 다 덜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가려고 했으나 코스피가 뭐 3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약간 좀 겁도 나기도 했고. 그런데 이 회사는 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시장 끝나고서 고정가가 상승한 것이 8개월 만에 상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때 이 상승은 현물가 상승이죠. 현물가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상당히 반영된 부분이었고, 이제는 고정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진짜 상승이 실적으로 인한 진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고정가 상승의 기간은 꽤 은근히 깁니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조정 시 들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급하게 들어가고 싶으면 뭐 분할 매수하는 게 뭐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그렇네요. 왜냐면 그 SK 하이닉스 올해 실적을 보면 매출이 한 16%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88%가 증가하거든요. 20년 대비해서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팩으로 따지면 3.6이 나오니까 사실 뭐 할만하죠. 그리고 지금 13만 원 정도의 가격에 왔는데 한 20만 원 정도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이게 올해까지일지 내년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 오면 저는 비중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 좋은 가격이란 것은 진짜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13만 원에서 한 20% 정도 하락한다면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것이고, 시장과 무관할 정도로 무관하게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반등한다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그날 같은 어떤 좀 추세가 하락 추세가 끝나는 어떤 무언가가 나온다면 그때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뭐 종목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시황 이야기, 종목 이야기가 사실 좀 부담입니다. 특히 종목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어떤 종목을 삽니다, 어떤 종목을 팝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의 어떤 취지는 저희가 그 주식하는 것을 어떤 그냥 하루에 어떤 반성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하루를 기록하는 것을 그냥 회원분들에게 그냥 공개하는 형식인 것이지 뭐 저를 따라하세요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떤 종목 이야기나 시황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요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때 코스피의 중요한 점은 일단 3천을 깨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3천을 깨면 확실히 60일 2편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좀 조정이 깊으면 2600에서 2700 여기까지도 열어둬야 될 수도 있다. 60일 이평선은 현재 2800포인트이긴 해도 라는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락이 아닌 횡보 이후에 상승하는 부분이라면 이 여기 지금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한 3100 정도 포인트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전 고점인 3266포인트를 돌파한다면 그러면 다시 상승이 다시 재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1월 달에 쌓였던 어떤 매도세를 강한 매수세가 뚫고 가는구나로 확인하고 시장은 다시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주 싼 종목이 아닌 이상 굳이 뭐 매수하거나 비중 확대하기가 조금 이제 조금 겁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산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좀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는 고평가된 종목들을 매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제였죠. 어제는 신규 혹은 추가로 아주 싼데 아직 못 움직이고 있는 애들을 조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예.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할지 모르겠네요. 뭐 만약에 회원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이게 어떤 소음이 될까봐 최대한 좀 말을 아끼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면 뭐 하면 됩니다. 뭐 그냥 끝날 때 집에 가기 전에 한 30분 이렇게 방송하고 가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부담은 아닙니다, 사실. 예, 일단 오늘 이렇게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실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좀 바쁘거든요. 특히 어제 많이 나왔고 엄청 나왔어요, 어제. 그리고 이번 주도 많이 나오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많이 나올 거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종목 실적 발표가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가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나오면 이게 그때 상당히 바빠지니까요. 뭐 그렇게 큰 특이한 날 아닌 이상은 좀 이렇게 방송이든 카페든 좀 이렇게 좀 많이 기록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의견도 어떠신지 뭐 유튜브나 이런데 이제 댓글을 좀 남기시면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